강남의 한 예식장, 오후 2시. 로비에는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아래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죠. 김윤정은 친구 최미숙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숙아, 긴장하지 마. 준호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그래도 떨려. 우리 아들이 장가가는 날이니까. 미숙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었죠. 윤정은 미숙과 함께 신부 대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식장 곳곳에서는 리허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점검하고 사진기사는 조명을 확인했죠. 분주한 모습들이 결혼식의 설렘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잠시만요. 신부님 어린 시절 사진 띄워볼게요. 사회자의 말에 따라 스크린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윤정은 무심코 화면을 올려다보았다가 순간 멈춰섰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목에 걸고 있는 펜던트가 눈에 들어왔죠. 민들레 모양의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분만을 앞두고 직접 도안을 그려 만들었던 그 목걸이와 똑같았거든요. 당시 뱃속의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만 후 혼란 속에서 아이와 함께 사라져버렸죠. 혹시 윤정은 중얼거렸지만 미숙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와. 리허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신부 박수아 양과 신랑 이준호 군의 결혼을 축하해 주세요. 박수아. 윤정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20년 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을 위해 지어두었던 이름이 바로 수아였거든요. 우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보였죠. 그때 손수건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뜨렸네요. 윤정이 손수건을 주우며 자연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귀퉁이에 예쁜 자수가 놓여 있었죠. SUA 2005라고 수놓아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윤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가 손수건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윤정은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죠. 맑고 따뜻한 눈빛, 살짝 올라간 눈꼬리의 라인. 20년 전 초음파 사진에서 봤던 그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드레스핏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부의 발목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윤정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죠. 왼쪽 발목에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서에 적어두었던 바로 그 특징이었죠. 이때 사진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신부님, 어릴 적 사진 속 목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지금도 간직하고 계세요? 수아는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아, 그렇군요. 아쉽네요. 사진기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윤정에게는 그 한마디가 천둥같이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저장해둔 사진을 확대해 봤죠. 20년 전 실종 아동 전단에 실렸던 사진이었습니다. 미묘한 귀의 라인, 눈꼬리의 각도, 모든 것이 지금의 수아와 일치했습니다. 윤정아,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 미숙이 윤정의 행동을 눈치채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괜히 민폐 만들지 말라고. 오늘은 우리 준호 결혼하는 날이야. 미숙의 제지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동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때 신부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다가왔죠. 우리 수아는요, 병원에서.
그분은 말을 멈추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늘 축복이었죠. 병원이라는 단어에 윤정의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전 그 혼란스러웠던 분만실이 떠올랐거든요. 갑자기 예식장 매니저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축가 가수분이 갑작스럽게 취소하셔서 식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또 다른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반지함의 경첩이 느슨해져서 떨어지면서 안감 속에 숨겨져 있던 얇은 종이 조각이 툭 하고 나왔죠. 윤정이 무심코 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흐릿한 글씨로 하은 2005년 6월 18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은이라는 이름과 날짜. 그것은 윤정이 딸을 잃은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윤정을 바라봤지만 윤정은 그 쪽지를 꼭 쥐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신부 대기실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늘만큼은 조용히 보내자고 다짐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손에 든 쪽지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실 안에서는 수아가 케이크 토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들레 무늬로 장식된 작은 장식품이었죠. 이 모양, 왠지 낯익어요. 수아의 혼잣말이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윤정의 다짐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파우더룸으로 향하는 길, 윤정과 수아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윤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혹시 어릴 때 발목에 별 모양 점이 있나요? 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도 그걸 아세요? 그럼 정말.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파우더룸 문이 벌컥 열리며 미숙이 들이닥쳤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민폐가 아니고 뭐야? 미숙의 일갈에 수아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동자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미숙아, 잠깐만. 안 돼. 오늘은 우리 준호 결혼하는 날이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미숙이 윤정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윤정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를 바라보는 윤정의 눈에는 20년간 꾹꾹 눌러왔던 모정이 가득했죠. 예식장 본관으로 돌아오니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점검하며 식 시작을 알렸죠. 잠시 후 신랑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행진 음악이 울려 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반지함을 들어올리며 장난스럽게 말했죠. 아, 반지함에 재미있는 쪽지가 하나 있네요. 혹시 신랑 신부의 어린 시절. 바로 그때 윤정이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예식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정에게 집중됐죠. 미숙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부모인 박동석과 한은주는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죠. 윤정은 무릎을 꿇듯 두 손을 모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단지 확인만 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수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죠. 저도 알고 싶어요. 제 뿌리를.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를 바라봤죠. 준호가 천천히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하지만 알고 싶어. 사회자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예식장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후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오늘은 약혼식 형태로 진행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결혼식을 올리시는 게 어떨까요? 양부모인 동석과 은주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7년을 키워온 딸이 생부모를 찾는 순간이었죠.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아야, 엄마 아빠, 저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제 부모인 건 변하지 않아요. 미숙이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정아, 정말 확신해? 확신할 수밖에 없어.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야. 준호가 어머니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실을 피하면 평생 의심 속에서 살아야 해요. 오늘의 용기가 우리가 내일 잘 사는 길일 거예요. 결국 모두의 인생 시계가 진실 찾기로 맞춰졌습니다. 예식은 잠정 중단되고 약혼 반지 교환만 간단히 치렀죠. 하객들은 웅성거렸지만 가족들은 이미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수아가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정이라고 불러도 돼.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 윤정. 어머니. 그 호칭이 윤정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어머니라는 말이었죠. 예식장을 나서며 6명의 어른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윤정과 미숙, 수아의 양부모 동석과 은주, 그리고 준호까지. 각자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은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윤정이 답했습니다. 병원부터 가봐야겠어요.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찾아야죠. 다음 날 아침 6명이 함께 옛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20년 전 그곳은 제법 큰 산부인과였지만 지금은 작은 의원으로 바뀌어 있었죠. 간판도 낡고 건물도 많이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곳을 보는 마음이 복잡했죠. 맞아. 여기서 너를 낳았어.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그 장소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죠. 의원 안으로 들어가니 나이든 여성이 접수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간호사였던 은혜였죠. 지금은 이 작은 의원의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은혜 선생님이세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디서 많이 배웠는데. 은혜가 윤정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윤정 씨? 20년 전. 네, 맞아요. 기억해 주시는군요. 둘의 제외에 다른 사람들도 긴장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진실 찾기가 시작되는 거였죠. 은혜는 당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이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정전이 되고 화재 경보까지 울렸거든요. 분만실이 아수라장이었죠. 그럼 정말 아기들이 바뀔 수 있었던 건가요? 동석이 물었습니다. 양아버지로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당시 신생아 밴드가 몇 개 분실됐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요? 미숙이 재촉했습니다. 대리 수정이나 불법 입양 같은 건 절대 없었어요. 그런 일은 우리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단지 혼선이 있었을 가능성만 있어요. 기록을 뒤져보니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다. 2005년 6월 18일 밤 3명의 여성이 동시에 분만했고 그중 1명이 윤정이었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아기를 데려갔고 1명은 입양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럼 입양 보낸 아기가 은주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아기가 수아일 가능성이 높아요. 병원을 나온 후 일행은 동네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민들레 펜던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아, 그 문이. 금은방 사장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2005년 여름에 어떤 젊은 엄마가 직접 도안 갖고 와서 주문했었지. 민들레 씨앗 날리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 윤정이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20년 전 뱃속 아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그 선물이었죠. 같은 디자인으로 몇 개나 만드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딱 하나. 그 엄마가 세상에 하나뿐인 걸로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 이제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수아가 윤정의 친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그날 저녁 6명이 윤정의 집에 모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죠. 윤정이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20년간 비워뒀던 자리예요. 윤정이 빈 그릇에 밥을 담고 놓았습니다. 수아를 위한 자리였죠. 그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수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네 어른이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정과 수아, 그리고 양부모인 동석과 은주.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죠. 손떨림이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수아를 지켜줘서. 윤정이 양부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수아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도 부모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은주의 말에 모두가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동도 잠시, 밖에서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예식장에서 일어난 일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였죠. 미숙의 핸드폰에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하객들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죠. 신부 출생의 비밀이 뭐래? 혹시 불륜아이야? 아니면 미혼모였나? 미숙은 그런 메시지들을 보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상 견디기 어려웠죠. 예식장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문제였습니다. 내일까지 답변 주시지 않으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식장 매니저의 말에 준호가 답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집에서 모두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윤정은 2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사이를 오갔죠. 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생부모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낼 수 없었죠. 양부모인 동석과 은주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27년을 키워온 딸이 생부모를 찾는 순간이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 은주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진실을 알 권리도 있잖아. 동석의 대답이었지만 둘 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미숙은 가장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윤정이 그 여자가 우리 집안 체면을 다 망쳐놨어.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엄마, 진실을 밝히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아도 알 권리가 있어요. 이튿날 아침 윤정은 이른 시간에 일어나 학교로 향했습니다. 초등학교 조리사로 일하는 그녀에게는 아이들의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온통 수아 생각뿐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국을 끓이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정말 수아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대로 맞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복잡한 감정들이 뒤얽혀 있었죠. 커다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도 윤정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 선생님, 오늘 왜 이래요? 평소와 다르게 보여요. 동료 조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차분했던 윤정이 오늘은 유난히 실수가 많았거든요. 아, 그냥 집안일로 좀 복잡해서요. 윤정은 대충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20년간 꽁꽁 싸매고 있던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받아가면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할 때마다 혹시 내 딸도 어디선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같은 시간 수아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양부모님과 함께 차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죠. 27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과 이제야 만난 생부모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입양하였나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성인이 된 후에 입양 사실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 않았었거든요. 부모님이 힘들어할까봐 깊이 묻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수아야. 너는 생후 3개월 때 우리 집에 왔어. 동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라고 생각했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었지. 급하게 가정이 필요한 아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때 아이를 간절히 원했거든. 은주가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시의 기억이 생생했죠.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그러다가 수아를 만났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생부모에 대한 정보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다만 어머니가 매우 어린 나이였고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만 들었지. 그리고 은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요? 병원에서 바로 나온 아기라고 했어. 분만 후 며칠 되지 않아서 입양기관에 맡겨졌다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윤정이 떠올랐죠. 어제 처음 만났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윤정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과 애틋함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미숙은 친구들과 만나 어제 일에 대해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카페에 모인 같은 또래 여성들은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미숙의 이야기를 들었죠. 너희들 어제 우리 준호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응, 들었어. 신부가 입양하였다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윤정이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딸이라고 우기는 거야. 미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어제 일로 인해 서운함과 화가 뒤섞여 있었죠. 그래서 결혼식이 중단됐다고? 약혼식으로 대신했지.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객들이 다 봤는데. 친구들은 미숙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흥미진진해하고 있었죠.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평범한 일상에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가 생기니 오히려 재미있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윤정이가 맞는 거야? 아니면 그냥 착각인 거야? 모르겠어.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집 결혼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다니. 미숙은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앞섰죠. 오후에 윤정은 수아에게 연락했습니다. 급식일을 마치고 나서야 마음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수아야, 시간 되면 같이 검사 받으러 가지 않을래? 네, 저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 둘은 대학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검사실로 들어가는 길, 윤정은 수아의 뒷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 어깨 라인, 머리카락의 결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아 보였죠. 검사 자체는 간단합니다.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거라 아프지 않아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두 사람은 차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는 것만으로 끝나는 간단한 과정이었지만 그 몇 초가 두 사람에게는 무척 길게 느껴졌죠.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확도는 99.9% 이상이니까 신뢰하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이제 정말 진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검사를 마치고 나와서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병원 앞 조용한 카페였는데 다른 손님들도 대부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듯 보였죠. 윤정, 어머니, 수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편하게 윤정 이모라고 해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설령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어머니라는 호칭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죠. 고마워.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는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아의 질문에 윤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힘들었지. 매일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밥은 잘 먹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학교는 재미있게 다니는지. 모든 게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으니까.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게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게 없었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고. 윤정은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키우지 못한 딸이 행복하게 자랐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죠. 그동안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저를 키우실 수 없었던 거예요? 수아의 직접적인 질문에 윤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렸어. 20살도 안 됐을 때였거든. 혼자서 아이를 키울 형편도 안 됐고 가족들의 반대도 심했지. 그리고 윤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분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 아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때 너무 혼란스러웠지. 병원에서는 아기가 없어졌다고 했고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생생해졌죠. 그날 저녁 내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정의 집에서였죠. 이번에는 미숙과 준호도 함께했습니다. 작은 거실이 6명의 어른들로 꽉 찼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은 6명의 어른들. 각자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진실을 향해 함께 가고 있다는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윤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도 모두가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로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맞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도 생각해 봐야지. 동석이 동의했습니다. 양아버지로서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양부모인 동석과 은주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둘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막상 이런 자리에서 말하려니 쉽지 않았죠.
우리는 수아의 선택을 존중할 거예요. 은주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수아가 생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면 막지 않을 거예요. 다만, 가족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동석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정과 사랑을 단번에 대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미숙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아들 준호 때문에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지만 어쩌겠니? 이미 시작된 일인데. 미숙의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분위기가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좋은 척하는 것보다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나았죠. 미숙아, 미안해. 내 아들 결혼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윤정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냥 잘 마무리되기만 바라. 미숙도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윤정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생모의 집에서 자는 밤이었죠. 양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윤정은 수아를 위해 깨끗한 이불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방이야. 작은 방이었지만 수아를 위한 물건들이 조금씩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 옷, 장난감, 심지어 각 나이대별 교복까지. 윤정이 상상 속의 딸을 위해 하나씩 모아온 것들이었죠. 계속 기다리셨구나. 수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20년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면서 말이죠. 윤정은 수아가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며 보냈던 나날들을 이야기했고, 수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 동안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윤정은 급식실에서 일하면서도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봤고, 수아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죠. 양부모인 동석과 은주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미숙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외출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각자를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미숙을 달래고 수아를 위로하고 윤정에게도 안부를 묻는 연락을 계속했죠. 결혼을 앞둔 신랑의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수아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둘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니야. 이런 일이 생긴 게 어디 내 잘못이야. 오히려 나도 궁금해. 정말 윤정 이모가 내 친엄마라면 신기할 것 같아. 준호의 담담한 반응에 수아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남자였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을 부담스러워했을 텐데 준호는 오히려 함께 해결해 나가려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우리 결혼은 하는 거지?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수아 너잖아. 준호의 확신에 찬 대답에 수아는 안도했습니다. 한편 윤정은 20년 전 기억을 더듬어가며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죠. 집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2005년 6월 18일. 오늘 우리 수아가 태어났어야 했는데 아기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해.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모르겠다고만 하고 나는 뭘 해야 하지? 우리 아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일기를 읽으면서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시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양부모인 동석과 은주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아를 친딸처럼 키워왔는데 진짜 친부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했죠. 여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은주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뭘? 수아가 생부모를 찾는다고 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더 큰 가족이 생기는 거일 수도 있고. 동석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나 봐. 수아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 더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미숙이네 며느리가 입양하래. 결혼식 날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났다며? 요즘 세상에 그런 일도 있나?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미숙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정에 대한 미안함도 느꼈죠. 20년간 아이를 잃고 살아온 친구의 심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6명이 모두 병원에 모였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김윤정, 박수아 보호자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사 사무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서류에 집중됐죠. 유전자 일치도가 99.8%입니다. 친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되니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윤정이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이제야 찾은 기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수아야, 우리 딸. 수아도 눈물을 흘리며 윤정을 안았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뿌리를 찾은 셈이었죠. 양부모인 동석과 은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픈 감정이 교차했죠. 미숙은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윤정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축하해, 윤정아. 준호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구나. 병원에서 나온 후 모두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이런 날을 기념해야 한다고 준호가 제안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윤정이 답했습니다. 나도 갑자기 엄마 노릇을 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냥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는 여전히 엄마 아빠시고 윤정 어머니는 또 다른 엄마가 되는 거죠. 수아의 말에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어. 우리가 서로 경쟁할 필요는 없잖아. 동석도 동의했습니다. 수아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니까 좋은 일이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식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했죠. 결혼식은 언제 다시 할까? 미숙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말은 어때요? 예식장 예약도 다시 해야 하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소개해야 하지? 신부 어머니가 두 분이신데. 실무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양어머니, 친어머니 이렇게. 수아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객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미숙이 걱정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생각하게 두자. 우리가 진실을 숨길 이유는 없잖아. 준호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 원장이 윤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윤정 씨,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맞았어요. 수아가 제 딸이 맞았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미안해요.
당시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은혜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요. 윤정은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당시 병원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 일이고 지금 좋게 해결됐잖아요. 윤정은 은혜를 만류했지만 은혜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양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윤정 어머니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아, 수아야. 우리도 이해해. 그리고 결혼식 때 두 어머니가 함께 저를 데려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괜찮을까? 네. 저를 키워주신 엄마와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동석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한편 윤정은 혼자 집에서 20년 전 만들어둔 아기 옷들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된 물건들이었지만 당시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될 수 있구나. 윤정은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었지만 딸을 찾은 기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죠. 미숙도 집에서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마음 편해지셨어요? 글쎄, 아직은 어색해. 하지만 윤정이도 내 오랜 친구니까 잘 지내보려고 해야지. 고마워요, 엄마. 준호는 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첫 번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식장에서 연락이 왔죠. 지난번 소동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추가 예약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예식장 이미지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예식장 매니저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약금은 물론이고 다음 예약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예식장을 알아보시는 게. 전화를 끊고 난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식 장소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더 큰 문제는 소문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단체 채팅방에서는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습니다. 신부가 사실은 미혼모 딸이었다더라. 아니야,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래. 병원에서 바뀐 거라고 하던데? 그런 집안과 결혼해도 되나?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고 미숙은 이를 보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미숙이 준호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진실인데 어떻게 해요? 진실이든 아니든 결혼식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건 사실이잖아. 모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윤정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기 그 사람이야. 결혼식장에서 난리친. 20년 만에 딸 찾았다며? 그런데 진짜 딸이 맞나? DNA 검사까지 했다더라. 윤정은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딸을 찾은 기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죠. 수아의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렸거든요. 동료가 입양아인데 결혼식 날 친엄마가 나타났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수아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생겼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직장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수아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영상 편지를 만들어 하객들에게 보내기로 한 거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아입니다. 수아가 카메라를 보며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양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친어머니를 만났어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영상에서 수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할 준호, 모든 분들이 제게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결혼식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더 완전한 가족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이 영상이 하객들에게 전해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대부분은 수아의 용기에 감동했고 오히려 더욱 축하해주고 싶다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수아야, 정말 멋있어.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이런 가족 이야기야말로 진짜 축복이지. 결혼식 꼭 참석할게. 더 뜨겁게 축하해줄게.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며 미숙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수아가 참 똑똑하네.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좋아 보여. 미숙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수아가 대단해요. 한편 양부모인 동석과 은주는 딸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구나. 은주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키운 것 같아. 동석도 뿌듯해했죠. 윤정도 수아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고마워. 동석 씨, 은주 씨. 윤정이 양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예식장을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영상을 본 한 예식장 사장이 직접 연락해 왔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라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네.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가족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결국 더 좋은 조건으로 새 예식장을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혜 원장이 자꾸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고집하는 것이었죠. 윤정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시 제대로 관리했어야 했는데, 은혜가 윤정을 만나 다시 사과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아니에요. 20년간 고생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은혜는 자신의 의원 수익 일부를 수아의 결혼 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결국 윤정은 은혜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윤정은 수아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년 전 만들려고 했던 그 민들레 펜던트를 다시 만든 거였죠. 이번에는 더 정교하고 아름답게. 이번에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윤정이 완성된 목걸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모든 가족이 모여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신부 입장은 어떻게 할까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느 분이 먼저? 함께요.
양쪽에서 함께 팔짱을 끼고 수아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반지 교환할 때 축사도 두 어머니가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좋은 생각이야.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결혼식 계획이 짜여졌습니다. 단순히 결혼식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윤정은 수아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수아야, 이거 받아. 윤정이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수아가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민들레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만들려던 그 목걸이야. 이번에는 진짜로 내가 가질 수 있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결혼식 때 이거 하고 나와. 약속해.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죠. 미숙도 이제는 윤정을 예전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아, 미안했어. 너무 화만 냈네. 괜찮아, 미숙아. 이해해. 나도 내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거야. 두 친구는 화해했고,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수아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7년간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생기는구나. 수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전날 밤 모든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특별한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내일 딸의 결혼식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지 생각해보고 있었죠. 20년 만에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수아도 마찬가지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기도 했거든요. 내일부터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될 터였습니다. 수아야, 잠 안 와? 은주가 딸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네,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요. 엄마도 그래. 우리 딸이 시집 가는구나 싶어서. 은주가 수아 곁에 앉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해도 자주 올게요.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는 윤정 어머니와도 함께 지내야지. 네. 두 엄마가 계시니까 더 든든해요. 모녀의 따뜻한 대화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준호는 어머니 미숙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정말 괜찮을까?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엄마.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엄마, 사랑이 있는 곳에 이상한 건 없어요. 준호의 말에 미숙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새로운 예식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꽃들이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장미와 함께 민들레도 곳곳에 장식됐죠. 윤정의 특별한 요청이었습니다. 민들레요? 결혼식에 민들레를 쓰시는 건 처음이네요. 플로리스트가 신기해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윤정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수아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어머니가 함께 도와주고 있었죠. 어머, 정말 예쁘다. 은주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윤정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윤정이 선물한 민들레 펜던트를 목에 걸었습니다. 드레스와 완벽하게 어울렸죠. 이제 정말 완성됐네. 수아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이거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 은주가 웨딩드레스의 뒷부분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입장할까요? 두 어머니가 함께 해주시기로 했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연습했잖아. 윤정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함께 해보자. 두 어머니는 수아의 양쪽에 서서 팔짱을 끼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준호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긴장되지? 동석이 사위를 챙겨주었습니다. 네, 조금요. 하지만 행복해요. 수아를 잘 부탁해. 당연히 잘해드릴게요, 아버지. 준호는 양장아버지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식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참석했죠. 수아의 영상 편지를 본 후 오히려 더 큰 관심과 축복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가족 이야기야말로 진짜 축복이죠. 하객들의 반응이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될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결혼식입니다. 사회자는 준비해온 멘트를 차분하게 읽어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가족이 되는 것도 아름답지만 오늘은 더 큰 가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이제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준호가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여유 있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신부가 입장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두 어머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은주, 오른쪽에는 윤정이 수아의 팔을 잡고 있었죠. 세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행복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하객들에게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다. 저런 입장은 처음 봐.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동안 윤정과 은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가 된 기분이었죠. 제단 앞에 도착하자 두 어머니는 수아를 준호에게 맡겼습니다. 잘 부탁해요. 윤정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딸 잘 부탁드려요. 은주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두 어머니. 평생 잘해드리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준호 씨, 수아 양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수아 양, 준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반지 교환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반지함에 특별한 편지가 들어 있었죠. 이 편지는 두 어머니께서 함께 써주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사회자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아야, 준호야. 피는 시작이었고 시간은 사랑이 되었다. 이제 너희 둘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되어라. 네 명의 부모가 모두 축복한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수아의 목에 걸린 민들레 펜던트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보물 같았죠. 이제 서로에게 사랑의 키스를 해주세요. 준호와 수아가 키스를 나누는 순간 예식장 전체가 축복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끝난 후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6명의 부모가 함께 서는 사진도 찍었죠. 자, 이제 진짜 가족 사진이네요. 사진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윤정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세요, 엄마?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2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야. 저도 행복해요. 수아가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로연 시간에는
더욱 특별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직접 준비한 감사 인사였죠.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소중하고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소중합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는 이 모든 사랑을 받고 자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수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실종아동 가족지원기금에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저희와 같은 행복한 재회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발표에 모든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가족들끼리만 모여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완벽한 결혼식이었어. 미숙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야. 윤정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네. 동석이 감개무량해했습니다. 늦은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나고 신혼부부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예식장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죠. 앞으로 자주 만나야겠어. 윤정이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도 친가족이잖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아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운 건 우리야. 윤정 씨가 이렇게 좋은 딸을 낳아줘서 두 어머니는 서로를 안으며 진심 어린 감사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혼자 집에 돌아와 20년간 간직해온 수아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아니라 현실이 된 것들이었죠.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됐구나. 윤정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 결혼한 준호와 수아는 신혼의 단꿈을 꾸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두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6명의 부모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새로운 전통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윤정의 집에서 모이기로 했죠. 윤정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 윤정이 혼자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는 음식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 그리고 양부모님들이 드시기 좋은 음식들까지 고려해야 했거든요. 역시 된장찌개가 최고지. 윤정은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먹던 식탁이 이제는 6명이 둘러앉는 따뜻한 공간이 됐죠. 오후 2시경 가족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것은 준호와 수아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아가 윤정을 안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죠. 우리 딸 왔구나. 신혼살이는 어때? 좋아요. 준호가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잘해요. 그래, 다행이다. 윤정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곧이어 양부모인 동석과 은주도 도착했습니다. 윤정 씨, 고생 많으세요. 뭐려? 즐거워요. 마지막으로 미숙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미숙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죠. 미숙아, 늦었네? 응, 시장에서 과일 사느라고. 미숙이 들고 온 과일을 보며 윤정이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안 사와도 되는데. 뭘 우리끼리. 식탁에 둘러앉은 6명. 처음에는 어색했던 이 모임이 이제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됐습니다. 수아야, 회사는 어때? 동석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아빠. 사람들도 다 좋게 봐주시고. 다행이다. 처음엔 걱정됐는데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윤정아, 요즘 어때? 학교에서는 뭐라고 안 해? 미숙이 친구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오히려 좋아. 선생님들도 축하해 주시고 아이들도 신기해해. 윤정은 요즘 학교에서 더욱 밝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슬픔이 사라지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거든요. 어제는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 선생님도 드라마 주인공 같아요라고.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었지.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수아와 준호의 신혼생활 이야기, 각자의 일상 이야기, 그리고 함께 계획하는 미래 이야기들까지. 그런데 우리 이제 정말 손자, 손녀 기다려도 되는 거야? 미숙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부끄러워했지만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준비가.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윤정이 딸을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니 신기해. 우리 수아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6분이나 되시는 거네. 은주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을까. 그러게. 과보호가 문제일 것 같은데? 즐거운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더욱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윤정과 은주가 함께 설거지를 하고 동석과 미숙이 거실을 정리하고 준호와 수아는 차를 준비했죠. 윤정 씨, 정말 고마워요. 은주가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뭐가요? 수아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처음엔 걱정됐는데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아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두 어머니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동석과 미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됐네요. 동석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윤정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진작 도와줄 텐데. 미숙도 이제는 윤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수아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아에게 집중됐습니다. 저희가 실종아동 가족지원기금에 첫 번째 기부를 했어요. 정말? 윤정이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할 예정이에요. 저희처럼 행복한 재회를 하는 가족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수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우리도 동참할게. 동석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미숙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우리 6명이 함께 정기 후원을 하는 건 어때? 윤정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명의 부모들은 새로운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가족들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윤정과 수아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양부모와 준호가 뒤따르고 미숙이 사진을 찍어주며 따라왔죠. 어머니, 행복하세요? 수아가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20년 만에 진짜 행복해. 저도요. 이렇게 큰 가족이 생길 줄 몰랐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모든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배경으로 잡혔죠. 이 사진 정말 예쁘다. 미숙이 찍은 사진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했습니다. 이거 크게 인화해서 우리 집에 걸어둘래. 윤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한 장씩 갖자.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각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다음 주 약속도 잡았죠. 다음 주는 우리 집에서 할까?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김치 담가서 가져갈게. 윤정이 답했습니다. 나는 떡 만들어서 가져갈게. 미숙도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윤정은 혼자 집에 돌아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윤정은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 비어있던 액자에 드디어 진짜 가족 사진이 들어간 거였죠. 그날 밤 수아는 준호와 함께 새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았어. 수아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응, 정말 따뜻한 가족이 됐어. 고마워, 준호야. 이 모든 걸 받아들여줘서. 뭘? 나도 고마워. 이렇게 큰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몇 달 후 수아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6명의 조부모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정말? 윤정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자야. 은주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작은 기적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더 큰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은 혈연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을 만들었고 그 가족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며 더욱 안전해졌죠. 윤정은 매일 아침 급식실에서 아이들에게 국을 떠주면서 생각합니다. 언젠가 자신의 손자나 손녀도 이렇게 누군가의 정성 어린 밥을 먹으며 자라날 거라고 말이죠. 수아는 배가 불러올 때마다 두 어머니에게서 받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한 명의 어머니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을 텐데 2명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거든요. 마지막 장면, 어느 일요일 오후 공원 벤치에서 수아가 윤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습니다. 수아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고 윤정은 그 배를 살짝 어루만지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하얀 밥처럼 채워주었다. 윤정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며 화면은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각자 다른 곳에 떨어져 새로운 꽃을 피우겠지만 결국은 모두 같은 들판의 아름다운 풍경이 될 거라는 희망을 담으면서 말이죠.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실은 단순히 혈연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가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품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윤정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수아도, 준호도, 양부모님들도,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도 모두 그녀의 가족이 됐거든요. 20회의 빈자리는 이제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